전한길 씨는 26년 4월 22일 방송에서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자동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뭐죠? 바로 한미 상호방위조약 수정 3조에 의하면 양국 중에서 어느 나라가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자동 개입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중국의 해칭과 중국의 부정선거 배후가 중국이라는 게 드러난다면 미국이 자동 개입해서 관련자들 다 잡아서 사형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 북한에다가 대북 송금했죠, 대북을. 그죠? 그거 여러분 뭐 위반이죠? 대북 제재 위반, 유엔 제재 위반이자 미국의 독자적 제재 위반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동으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또 개입할 수 있는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잘 들어두세요. 세 번째 시나리오는 바로 현재 남북한 사이의 휴전입니다. 미국은 지금 이란과 전쟁을 치고 있죠. 남북한이 휴전인데 미국이 남북한 사이에 전쟁을 선포해버리면 됩니다. 그게 가능하냐고요? 트럼프 대통령이면 가능합니다. 도박사이자 전략가이자 사업가인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먼저 선포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월 13일 날 방송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또 해요.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미셀 스틸 신임 대사가 와서 이재명 저승사자로 또 출연하지 않느냐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가지 제가 가능했다 그랬죠. 쿠팡 문제. 여러분 쿠팡 죽이려고 했잖아요. 직접적으로요. 직접적으로 쿠팡 죽이려고 미국이 알잖아요. 그리고 또 그 쿠팡 사회 인사가 지금 미 연준 의장이 돼 있어요. 두 번째 북한에서 돈 갖다 줬잖아요. 그래서 대북 송금 사건 때문에 이재명 언제든지 유엔 제재 위반, 미국의 독자적 제재 위반이 때문에 삭집을 할 수도 있어요. 정말 4월 20일의 발언과 겹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이어서 보죠. 근거가 있잖아요. 그리고 부정선거로 당선됐으니까 부정선거 조사하는 것은 미국이 우리나라 개입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자, 그 사이버 개입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있게 개입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일단 전한길 씨의 말을 계속 들어보죠. 우리 그 한미 상호방위조약 수정 3조예요, 2조예요? 맞으세요? 분명히 3조라고 자신있게 얘기했는데 이때 그거를 좀 깜빡하신 걸까요? 수정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3조 갖고 윤석열 대통령 때 수정됐거든요. 사이버 관련해가지고 해킹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적대 국가인 중국이나 북한으로부터 침입을 받게 되면은 미국이 개입하도록 돼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게 한미 상호방위조약 수정 3조가 아마 이래 추가됐거든요. 그러면 6.3 지난해 대선이 부정선거였다 치면은 미국이 자동 개입할 수 있죠. 왜? 중국이 배후에 있다 그랬잖아요. 국제선거단체에서 국제선거감시단에서 발표하기를 그렇게 했다라는 식으로 전한길 씨가 발언을 한 게 아니고 이제 그런 발표가 있었다라는 것을 인용 보도한 것일까요? 맞죠? 네, 그뿐만 아니고요. 현재 이재명은 그 외에도 이재명 정권 그 외에도 종교 탄압이나 또 미 국무부에서 이재명과 충돌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때문에도 이재명 정권을 끝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뢰가 많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더 있지요. 뭔지 아십니까? 수정 몇 조? 수정 3조 맞죠? 네, 한미 상호방위조약 수정 3조 보시면은요. 3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한국이 군사적으로 북한이나 중국 같은 나라로부터 침략받게 되면 미국은 당연히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자동 개입하듯이요. 직접적인 군사적인 침략 외에도 사이버상 해킹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정선거에 해킹을 통해 중국이 우리에 개입했다. 그러면 미국이 자동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 그게 한미 상호방위조약 수정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3조에 들어있어요. 정말 단정적으로 이제 확신에 찬 말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 때 집어넣어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아마 이거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때 정책 브리핑이죠. 이때 이야기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나 제가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다면은 이제 댓글로 좀 부탁드릴게요. 사이버공까지 확장을 하겠다, 공동지침 마련하겠다, 그런 식으로 정책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이런 거 외교부에 나온 자료입니다. 이제 조회수가 5만 개가 넘네요. 정부 자료인데 신기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24년 10월 31일에 이제 23년 4월 바이든과 윤 대통령 발표한 한미 워싱턴 선언에 강조된 공약들을 지속 이행이라는 이야기하고 양국 장관들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꽤 길어요. 양측은 국제법이 사이버 공간에 적용되며 특정 상황에서 사이버 공격,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3조 목적에 따른 무력 공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양국 장관들은 또한 우주를 향한 우주로부터 또는 우주 내에서의 공격이 동맹의 안보에 명확한 도전이 되며 특정 상황에서 이러한 공격이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3조 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3조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나오죠. 이거를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 학습을 시켰어요. 하도 상위 방어조약 이야기를 하니까 자, 기본 3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무력 공격 범위를 물리적 영토 영의 영공에만 국한했다. 하지만 확장해가지고 한국의 우주자산, 군사위성이나 국가 주요 전산망에 치명적인 해킹 및 파괴 공격이 발생하면 무력 공격으로 간주한다라고 합니다. 언제 합의가 되었냐? 23년 4월 그리고 23년 11월 현대전의 패러다임 변화로 해가지고 왜 확대했는지에 대한 그런 근거가 또 나옵니다. 제가 그 링크를 방금 본 링크를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조약 3조 발동 공식화, 공식적으로 재확인했다고 하고 발동 요건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이버 우주 공격에 자동 개입하는 것은 아니며 위협의 심각성을 평가해 각 사안별로 그리고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약 발동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합니다. 한국의 선거 문제인 부정선거 문제가 수사기관 또는 특검의 조사 결과로 명명백백히 밝혀진다고 가정한다면 이 조항이 발동되는 것인가? 미국 측의 개입이 가능한 것인가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저는 이게 어려운 걸 알지만 일단 진짜 그냥 가정해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게 발동할 한미방호조약 3조 발동되거나 미국이 개입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네요. 요즘에 AI가 발전이 잘 되어 있고 저는 이거 유료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정보의 환각이라고 하는 게 상대 좀 덜합니다. 조약이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된 건 맞지만 그러니까 조약 발동을 위해서는 매우 엄격한 국제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이유를 그렇게 또 드네요. 무력 공격의 높은 법적 문턱, 해킹이 물리적인 전쟁, 재래식 무기에 준하는 파괴적 결과를 낳아야 한다. 그러니까 조약 발동이 가능한 사이버 공격 같은 경우에는 국가 전력망을 해킹해 대규모 블랙아웃과 인명피해를 유발하거나 원자력 발전소 등 핵심 기반 시설을 물리적으로 마비시키거나 군의 지휘 통제망을 파괴하는 등 물리적 파괴나 대규모 인명사살이 수반되는 경우다. 선거 같은 경우에는 선거는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각하는데 군사적 행위는 아니잖아요. 선거 같은 거는. 선거 데이터 조작의 한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짜 만약입니다. 시나리오에 만약에 해킹이나 전자개표기 조작을 통해 투표 데이터를 변경한 것이 드러난다고 한다면은 이 가정이에요, 가정. 국제법상 이는 사이버 범죄나 주권 침해 및 내정 간섭으로 분류될 뿐 조약 발동 요건인 무력 공격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16년 대선 당시 러시아 정부 주도의 광범위한 사이버 선거 개입 및 데이터 탈취가 이렇게 알려졌지만 미국 정부는 이를 군사적 무력 공격으로 규정하여 동맹국들에게 참전 요구나 나토 조약 발동 같은 거를 안 했다고 해요. 대신 외교관 추방, 경제 제재, 기소 등 사법 외교적 수단으로 대응을 했답니다. 조약의 대상, 외부 공격의 요건. 전한기 씨가 이야기한 수정 3조에 대한 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서로를 방어하기 위한 군사조약이다. 제 수사 결과에 따라서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볼 수 있지만 어느 쪽이든 조약 발동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국내 세력에 의한 범죄로 밝혀질 경우, 만약입니다, 만약. 그럴 경우에도 조약 발동 대상이 아니래요. 국내 특정 정치 세력이나 국내 해커, 내부기관 등 한국 내부의 어떤 행위자가 진짜 막 그런 걸 했다고 한다면은 전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 선거법, 형법에 따라 처벌해야 할 국내 문제입니다. 미국이 개입할 게 아니란 거예요. 애초에 조약 대상 적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 작년에 국제선거감시단이 보고한 대로 중국의 소행이라고 만약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적성국이나 제3국이 이렇게 사이버 공격으로 한국 선거 시스템을 해킹한 것이 밝혀지더라도 무력 공격의 문턱을 넘지 않기 때문에 조약이 발동되지 않는데요. 요약하면은 아니랍니다. 임기철선 요건으로 이제 미군이나 미국의 직접적인 타격이 가해졌고 그 주체가 만약에 한국이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미국이 개입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미국이 어떤 타격이 입었는지 입증해내는 것이고 타격을 준 것이 한국인지 또는 제3국인지 입증하는 것인데 이를 밝혀내는 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은 국내에서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더 나은, 더 빠른 결과를 얻는 것인가 아니면은 미국의 개입이 더 빠르고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게 흥미롭대요. 하지만 인계철선의 개념과 이제 그런 게 구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도 무지랭이라 합니다. 이제 피해 주체가 입증이 가능한가? 기술적으로 해킹의 주체를 밝혀내는 것 자체는 가능할 수 있으나 저의 가설대로 전제 조건,
미국의 피해에서부터 논리적, 국제법적 모순이 발생한다 합니다. 미국이 어떤 타격을 입었는지 입증하는 문제는 불가능의 영역이라고 또 판단을 하네요. 인계철선의 오해. 군사안보에서 말하는 인계철선은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미군이 북한의 재래식 물리적 침공을 받았을 때 자동 개입하게 만든 장치다. 그러니까 이 자동 개입이라는 단어가 보통 인계철선에서 유래됐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걸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국의 내부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것이 미국 정부나 주한미군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 피해로 연결될 수가 없다. 한국의 선거망은 미국의 군사 행정망과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이 피해를 보지 않았으므로 입증할 피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타격을 준 주체를 입증하는 문제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합니다. 만약에 어떤 주체가 한국의 선거 시스템을 해킹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제 RP 추적이나 그런 거를 충분히 할 수가 있대요, 기술적으로.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 해킹의 피해자, 그러니까 가정을 한 거예요, 가정. 만약이라는 제가 그걸 붙였으니까. 가정을 해서 이게 발생한다면은 피해자는 대한민국이지 미국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 입증 작업은 미국의 개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함이 아니라 한국의 사법부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절차다. 그래서 애초에 특검을 통한 제도 개선과 미국의 개입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그냥 논리적으로 전제부터 오류라는 겁니다. 국내 특검이 유일한 합법적인 해결책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오는 바로 그냥 주권과 내정 불간섭. 근데 무슨 개입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국내 수사기관 또는 특검의 역할, 이게 유일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하네요. 근데 제가 여기서 질 수 없죠. 물어봤습니다. 또 꾸준히 특정 다수 인물이 미국 개입을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진짜.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진짜 그게 가능하다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되느냐고 이제 제발 답변 좀 달라고 했습니다. 답변 달라고. 일부 인플루언서나 정치적 스피커들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3조를 근거로 미국의 선거 개입이나 미군 출동 개입을 주장하는 것은 국제법과 외교적 현실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다. 그들의 주장을 역으로 뒤집어 만약 한국이 미국의 선거 시스템을 해킹 공격했다고 가정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흥미로운 가정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분석할 수 있다. 시나리오, 만약입니다. 만약 한국이 만약에 미국 선거를 공격했을 경우, 이 경우에도 한미 상호방위조약 3조 발동되어 미군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타격하거나 점령을 할까요? 역으로 물어보면 바로 답이 나오네. 그냥 국가 간의 신뢰가 붕괴하는 초유의 외교적, 사법적 사태가 발생하는 거지 3조가 발동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시나리오 2, 꼬리 자르기 또는 제3자의 개입. 만약에 정말 발생했다고 한다면은 이제 어떤 국가기관의 개입이 아니라 그 말단 직원이 일탈을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꼬리 자르기도 할 수 있잖아요. 정말 만약에 진짜 가정을 한다면. 근데 이런 거 만약 한다면은 그 최종 결과로 한국의 선거제도가 개편될 수가 있다는데 이것은 미국의 강제 때문이 아니라 이제 외교적 문제 그런 거 압박 때문에 한국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국내 여론폭발과 특검 도입 이렇게 이어지네요. 그동안 치러진 한국 자체 선거는 안전했는가라는 근본적인 의심이 폭발하게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일부 스피커들이 주장하는 조약에 의한 미군의 직접적인 선거 개입은 현실화될 수 없는 허구라고 합니다. 어때요? 맞아요, 이게. 그래서 허구인데 냉정하게 말해서 이게 현실성이 있다고 보는가? 현실성이 없다 합니다. 완전히 틀린 주장이라 해요. 완전히 틀렸대요, 그 주장 자체가. 현실성도 없고 이론적으로 가능한지 물어봤고 가능하다면은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제가 물어본 거예요. 현실성도 없대요. 아예 그냥 틀린 주장이래요. 그러니까 일부 스피커들이 선거 문제를 방위 3조를 끌어들이는 것은 사이버 공격이라는 단어 하나만 보고 조약의 본질을 완전히 오해 또는 곡해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이버 안보 중요성이 커지면서 항의 3인방 조약을 방어 범위가 사이버 공간 넓어진 것은 역사적 팩트지만은 이게 사이버 테러가 국가마비나 인명 살상에 대한 그런 군사적 억지력이지 선거 전산망 해킹 의혹으로 막 미국 정부가 이렇게 개입해줄 거라고 하는 그런 거는 진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요구된다? 재선거와 특검을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야당 주도의 특검, 왜냐면은 한때 올해 초죠?
민주당이 선관위 허위 비방된 10년형이라는 그런 주항을 넣었던 언론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주도하는 거는 신뢰하기가 어렵다. 그런 게 또 국민들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환기 씨는 앞으로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 3조는 더 이상 좀 이야기 그만하세요.